나는 결혼 전부터 아이를 낳지 않는다고 다짐했다.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은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되는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 때문에 결혼을 하고 나서도 남편에게 딩크족으로 살 거라고 못을 박아놨었다. 그렇게 신혼생활을 4년간 즐겼고 남편과 둘이 일하며 여행도 자주 다니는 딩크족으로 살았다. 내가 결혼을 비교적 이른 나이에 했고 주변에 아이를 갖는 친구들도 그 당시에는 없었다. 하지만 점점 주변 지인 친구들이 아이를 낳기 시작했고 문득 내가 뭔가 해야 할 과제를 하지 않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만약 아이가 없다면? 이라는 생각을 자주 했던 것 같다. 아이가 없다면 고독사를 하려나? 아이가 없다면 인생이 재미없으려나? 아이가 없다면 훗날 아이 있는 가족을 부러워하려나? 웃기게도 아이를 통해 내가 불행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들었다. 결론은 아이를 좋아해서 혹은 남편과 나와의 아이가 보고 싶어서가 아닌 미래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이가 없다면 아쉬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으로 임신을 하게 되었다. 임신 때를 말하자면 정말 지옥이 따로 없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나오는 입덧은 욱! 이 수준인데 현실은 짐승 같은 소리를 내게 했고 하루 왼종일 파도가 심하게 치는 배에 갇힌 듯한 멀미를 했다. 양치질만 하면 구토가 올라왔고 구토를 참아보려고 한쪽 팔에 찬물을 맞으며 양치질을 했다. 배는 점점 부풀어 오르고 튼살이 생기며 몸이 천근만근 무거워 잠을 잘 잘 수 없었다. 출산은? 말할 것도 없지. 고통을 최대한 안 받는 쪽이 제왕절개라고 생각해서 수술을 선택했는데 생사를 찢는 고통은 2주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게 아팠고 지금도 배 아래의 삼각존엔 영광의 상처가 남아있다. 그런데 말이다. 아기가 태어났는데 왜 이렇게 작고 소중한지. 병원에서 아픈 몸에도 틈만 나면 아기 면회를 갔고 꿈에서도 아기가 보고 싶어 보러 가는 꿈을 몇 번 꿨다. 남의 자식은 안 예뻐도 지 자식은 이쁘다는데 몸소 느끼는 바였다. 예전 같으면 애기 낳으니까 이쁘지? 라는 질문에 뭘 물어? 이쁘겠지 뭐 하고 단순히 생각했는데 애기 낳고 그 질문을 받아보니 왜 이런 말을 하는지 뒤통수 맞은 것 마냥 깨닫게 되었다. 정말 내 새끼는 이쁘더라. 신이 인간을 만들 때 자기 자식은 유독 예쁘게 보이게 설계를 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 아니었으면 당장 육아를 때려쳐버리고 도망갔을지도 모른다. 그러면 애라도 보세요. 내가 설거지 할 테니까. 이제 울어. 엄마가 볼게. 응. 너무 피곤하잖아. 다시 읽어보자. 휴무날이면 남편이 스스로 알아서 육아에 동참해줬으면 싶지만 여느 남편들과 다르지 않다. 화내지 않아야지 다짐하면서도 마음을 숨길 수 없다. 오늘은 운이 좋다.
새벽 수유가 아닌 아침 수유로 시작한다. 남편은 다행히도 잠기가 어두워 아기가 아침에 울어도 깨지 않는다. 잠기가 어두운 게 아니고 일이 고돼서 기절한 거다. 어제 트레이더스에 장을 보러 갔지만 설 연휴라 조기 영업 종료로 장을 볼 수 없었고 집에도 먹을 게 없어서 아침부터 던킨 도넛을 시켰다. 아침에 남편 밥 차려주긴 어렵지만 먹을 것을 시켜줄 수는 있었다. 아침 도넛 먹고 나가는 거 어때요? 좋아요? 속이 든든합니다. 오늘 몇 시 출근, 몇 시 퇴근이시죠? 11시 30분 출근, 10시 반 퇴근이야. 아침에 이제 출근하는 기분은 어떠세요? 오늘 아침은 당장 연락 와서 스케줄 바뀌었다고 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출근하러 갑니다. 진짜 끔찍하다. 벌써 수년째 저 소리를 듣고 있는 내가 더 끔찍하다. 이젠 예전처럼 일을 쉽게 그만둘 수 없다. 그에겐 먹여 살려야 할 식구가 넷이나 있다. 아내, 자식, 그리고 고양이 둘. 남편이 출근을 하면 아기가 잠깐 놀거나 자는 동안 집을 치운다. 씻지도 않고 대충 입은 차림으로 걸리적거리는 머리는 질끈 묶고 할 일을 한다. 지금 하지 않으면 이따 하기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다세대 주택의 작은 14평짜리 방이라 치우는 데는 그렇게 시간이 많이 들지 않는다. 괜찮아. 처음에는 이렇게 자지러지게 울면 어쩔 줄 몰랐지만 지금은 익숙해진 건지 더뎌진 건지 무덤덤하게 수유를 한다. 이렇게 우는 이유는 배고프거나 기저귀를 갈아야 하거나 졸리거나 세 가지가 대부분이다. 수비를 재우고 멍타임을 가져본다. 아이를 돌보면 더 심심하다는 친구의 말이 떠오른다. 맞는 말이다. 아이를 돌보지 않으면 핸드폰을 하든 게임을 하든 더 재밌었을 것 같다. 점심밥을 무엇을 먹을까 고민을 하다가 스팸 명절 선물을 받았던 게 생각이 났다. 지금은 다이어트 따위 생각하지 않는다. 다이어트는 100일부터 시작할 거다. 오늘따라 햄 꺼내기가 쉽지가 않다. 두들기면 수비가 깰 것이 분명하기에 어렵게 꺼내보려 한다. 그냥 먹으면 너무나도 짠 스팸을 물로 한번 씻고 잘라준다. 물로 씻으면 덜 짜지는 건지 의문스럽지만 그래도 항상 싱거워지라는 마음으로 씻어 먹는다. 중간 접시 따위는 없다.
바로 프라이팬에 직행한다. 식기구를 하나라도 덜 써야 설거지거리가 줄어든다. 냉동밥도 전자레인지에 돌렸고 시어머님이 주신 갓김치도 썰었다. 밥을 다 차리니 나의 효녀 수비의 칭얼거리는 소리가 들린다. 왜 대체 왜? 전화. 웃어봐. 이수 웃어봐. 웃는 거야? 웃어봐. 한 번 더 웃어봐. 웃어봐요. 스마일. 웃어봐. 수비의 칭얼거림이 들리지만 식사를 한다. 아니, 곧 칭얼거림이 울음이 되어 식사를 중단하고 수비를 달래준다. 역시 엄마의 식사 타임을 아는 효녀다. 수비를 어느 정도 달래고 조금 식은 밥을 마저 먹는다. 밥을 다 먹은 후 대상포진 약을 먹는다. 며칠 전부터 대상포진을 앓고 있었는데 출산 때문일지, 백신 때문일지, 나이 때문일지 무엇 때문에 면역력이 약해졌는지 궁금하다. 휴식 타임엔 어김없이 수비의 울음소리가 들린다. 이렇게 하루하루가 지나고 하루가 반복이 되고 아이는 하루가 다르게 커간다. 나중엔 이 시간이 그리워질지도 모르겠다.